자, 다시 이제 우리 4장 쪽에 중개 업무 쪽, 여기는 상당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최소한 6개, 자, 시험 문제가 5개나 6개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요. 단원마다 계속 한 문제씩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꼭 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고용인도, 자, 혼자는 영어 못하니까요. 누구를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사용인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용한다. 무슨 물건입니까? 거기 때문에 고용인. 지금은 용어를 다 바꿔놨습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가신 분은 아직도 사용인 그럴 건데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용인. 용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고용인 보실까요? 고용해서 쓰는 사람. 자, 그분이 바로 이제 고용인. 한마디로 종업원, 월급쟁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개념은 간단하게 보시고, 자, 유형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존이 있을 겁니다. 저 앞쪽에서 용어에서 봤습니다.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누구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이 돼 있는 분. 자, 이분은 근무를 하실 때 확인 설명에도 괜찮고요. 확인 설명서에 오히려 업무를 수행했을 때, 중개인을 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써도 괜찮고요. 대신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강하게도 했었는데 이제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중개, 보조원, 보조 그랬죠. 보조만 하라는 겁니다. 보조는 확인 설명 못하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못해요. 거래계약서도 작성 교부 못해요.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 안내,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괜히 바쁘시다고 종업원,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네가 계약서 써라.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업무를 맡기면 안 돼요. 보조만 맡게 돼요. 커피 타고 청소만 해. 인사만 잘하면 돼. 게임입니다. 자, 중개 보존하고 이렇게 잘 비교하시고요. 그 비교 문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중개 보존할 때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그러면 큰일 나요. 게임입니다. 교도소 가요. 거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도 양도대여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내팽개치니까 종업원 자격증도 없는데 계약서 쓰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고용인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다 운전만 하는 운전기사까지도 중개 보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사무소에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몽땅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옆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고용인의 바로 고용하고 해고가 나올 겁니다. 지금 해고는 고용관계 종료라고 해놨으니까요. 고용관계가 다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안 잘랐는데 자기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해고냐? 거기 때문에 고용관계 종료로 지금 현재는 바꿔놨습니다. 넓게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해고라고 하면 안 되겠죠입니다. 자른 경우도 있겠지만 지가 지발로 나간다는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옆집으로 가거나 사무소를 차리거나 그럼 해고시켰냐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가로 1번은 이제 고용의 임의성이라고 했는데요. 나 먼저 정말 나홀로 사무소 괜찮아요. 물론 집 보러 갈 때는 사무소에다 그냥 전화번호 딱 걸어놓고 갈 수밖에 없지만 나홀로 사무소도 괜찮아요. 엉뚱한 소리가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을 하여야 한다. X. 자, 숫자는 묻질 않습니다. 2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묻지 않아요. 사무소 내에 바글바글해도 괜찮아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로 2번은 이제 시험 문제감이 되고요. 자, 먼저 고용했을 때 그리고 고용 관계가 끝났을 때는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자, 신고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고요. 자, 먼저 고용을 했을 때에는 언제라고요? 고용리. 여기서 이제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는 열흘 이내 그래 놨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는 열심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먼저 고용을 했을 때는 바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최소한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해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열흘 이내 X. 자, 첫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 꼭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10일 X. 대신에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는 열을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열심히 생각해봐라. 숫자 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끝에 보시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은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지금 이제 해고일 그러지 말고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얼마라고요? 열흘 이내. 이렇게 고용신고할 때하고 고용관계가 끝나서 해고신고 비슷하게 할 때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둘 같은 건 아니다. 옛날엔 같았지 지금은 다르다.
보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도 있고 고용 신고서도 있으니까 신고서를 써서 내세요. 우리 예전에는 자격증 사본도 가지고 오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지금은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다 지금은 자격증 첨부를 안 해요. 자, 누구한테요? 자, 등록관청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등록관청에서 확인해봐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주셨으니까 그분한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랫줄에 이제 고용인 쪽에 보시니까 먼저 소속 공인사 왼쪽, 오른쪽은 중개보조, 자격증 있고 없고, 그리고 확인 설명 할 수 있고 없고, 거래계약서 쓸 수 있고 없고, 자, 비교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대신에 이제 둘 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용인에 대한 책임,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책임은 어떻게 밥상 3개나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업무상 행위는, 여기도 시험 문제는 가끔씩 내고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였을 때, 그리고 누구요? 고용을 했던, 바로 고용을 했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종업원이 사고 쳤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누가 사고 쳤다고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친 걸로 봐서 손해를 1,000만 원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0만 원 책임지세요. 그렇게 묻겠다는 겁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상에다가 꼭 밑줄여 넣으시고 모든 X, 그리고 저 끝에 번다에다가 추정 X 끼워넣으시다면 추정은 번복이 됩니다. 엎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뒤집어 엎어지는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도 정말 꼼꼼하게 어느 정도 외형상으로 객관적으로 관련만 되면 책임져라. 그리고 계약금을 종업원이 받아서 써버렸을 때, 가지고 달아났을 때 누가요? 써버린 것도 사장님, 가지고 달아난 것도 사장님 책임지시고 종업원한테는 구상권 행사하세요. 이 정도까지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책임이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그리고 행정상, 책임 밥상 3개를 나란히 보실 거니까요. 조목조목 다 책임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정말 문단속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책임의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다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자, 보니까 밥상이 몇 개라고요? 밥상을 3개나 다양하게 차려놨습니다. 근데 그 밥상이 모두 성격이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손해배상 체계. 자, 먼저 고용 쪽에서 5,000만 원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 손해 누가 입혔다? 바로 고용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입혔다. 책임져라. 그러면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나서 구상권을 돈 내놔. 배만 들이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종업원한테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나 못 물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거기다 이제 연대 책임에,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인 쪽에서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몽땅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해요. 정말 못해 먹겠다 막 그러실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본 쪽에 저 끝에 무과실 책임 꼭 끼워넣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고용인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론 이제 고용인까지도 고의과실이 없으면 아예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으니까 책임 안 지겠지만, 결국에는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고용인이 고의과실이 있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개가 원인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는 따지고, 니은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하여, 요 디귿번 중요하죠.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다 여기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 매도 말씀 쪽에서는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책임을 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양벌 규정,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손해배상 책임 말고요. 이제는 벌금을 또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 우리 법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본 쪽에 한번 잘 보실까요? 업무상 행위가 이제 제 48조는 3학년 2반이고 제 49조는 1학년 1반이고,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됐을 때, 그러니까 아주 행위가 컸을 때 다른 걸 묻지 않겠다. 자, 그 얘기입니다. 50조에 보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자, 그를 고용했던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를요? 통제 규정대 뭐를요? 벌금형을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인 1,000만 원. 우리가 개시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고용 쪽이 더 많고 우리는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벌금형은 아닌데
동지에 규정된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을 나란히 보라고 했죠. 거기를 가지고 양벌 규정 기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주의를 했다. 너무 가혹하니까요. 그리고 관리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벌금을 내라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네요. 자, 벌금을 받으면 등록 취소 하겠냐? 여긴 안 한다.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고용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억울해서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등록 취소까지 되면 너무 가혹하죠.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 소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예외가 많습니다. 민사 책임 아닙니다. 행정상 책임도 아닌데 여기는 예외가 많아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은 금쟁이 등을 했을 때 고용인 쪽에서 그러면 역시 우리가 금쟁이를 한 걸로 보니까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다리 거쳤을 때 우리가 양다리 거친 걸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를 당해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랫줄에서 정말 여기 이제 잘 정리를 해놨죠. 민사 책임,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상 책임은 우리한테는 징역형은 없는데 뭐를요? 벌금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금쟁이 등을 했을 때 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다. 자, 위에 있는 벌금하고 다릅니다.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다. 양다리 거쳤을 때 이중 소속이 되면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고용이도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오니까 한번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도 이제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긴 하니까 주의를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4장에서 우리 4장 쪽에서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고용인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데 고용에서 쓰는 사람이 고용인. 자, 그게 이제 두 사람입니다.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앞쪽에서 봤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고용에서 쓰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요? 중개보조 자격증은 아예 없습니다. 중개 보조만 하실 중개 보조 요 두 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고용이.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가 자, 먼저 신고 어떻게 할 건데 신고 잘못하게 되면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가 있는데 근데 그 신고도 이제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용했습니다. 고용신고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고용신고. 자, 두 번째 해고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용어가 달렸습니다. 자, 고용관계가 뭐가 됐다? 종료가 됐다. 자, 우리 시험 문제도 해고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도 자, 그때도 신고를 하세요. 입니다. 근데 기간이 다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용신고 언제라고 했습니까? 업무 개시 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자, 업무 개시 전인데 근데 주의하실 게 등록 신청 때도 가능은 해요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때 꼭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괜히 또 등록 신청에다가 하여야 한다. 그건 X입니다.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어요. 고용신고가 됐건 인장 등록이 됐건 대신에 업무 개시 전 가장 마지막이니까 거기는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업무정지야.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 열흘 이내 열심히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얼마 이내 열흘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뭐를 얻어맞는다고 과태료가 아닙니다. 업무정지를 얻어맞는데 여기는 해석상으로 가능하네요. 별표가 1개월 이내요.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책임이 가장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책임, 항상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바로 이제 책임 부분. 자, 책임 부분에서 이제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 했습니까? 이미 시험 문제 냈고요. 업무상 행위인데 여기다가 모든 행위. 모든 행위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를 괜히 또 모든 행위라고 하면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왔습니다. 거기도 책임져라 그러면 그거는 아예 너무 심할 거니까요. 그 발자지 모든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상으로 폭행죄는 그분만 얻어맞을 거고요. 고용인만 우리는 관련 없어요.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만 책임지면 대오계입니다. 대신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뭐한다? 간주입니다. 간주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본다고 했지. 본다고 했지. 여기도 추정 그러면 X계입니다. 뭐 한다고요? 여기는 본다. 업무상 행위로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간주는 절대로 뒤집어 엎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간주, 추정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첫 번째 밥상이 뭐였습니까? 민사체계. 항상 이렇게 밥상이 3개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예비에 엄청 많은 형사적인 체계, 양벌 규정계입니다. 형사체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행정상 책임계입니다. 행정상 책임. 이렇게 3가지 밥상을 다 차려놨으니까요. 그 밥상의 성격이 다 다르다. 여기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고용인 쪽에서 뭐 해놨다고? 고용인이 바로 이제 여기는 중개보조원 등인데 얼마를요? 손해를 또 입혀놨다는 겁니다. 손해 얼마를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 고용인 행위가 누구 행위다? 바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사장이 만만한 게 그냥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사장님의 뭐가 됐다고요? 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라?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란히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네가 손해 입혔잖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에 이제 무과실, 우리는 고의과실이 없는데도 우리 고용인 쪽에서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무과실로 책임을 지세요. 민법에는 웬만하면 다 과실 책임입니다. 여기는 무과실 책임으로 져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연대, 둘 나란히 제공만 책임져서 연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진정보다 더 무겁다는 부진정, 자, 동시에도 책임이 가능하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형사 책임 보시까? 형사 책임은 여기 이제 우리 고용 쪽에서 징역이나 뭘 해당됐을 때 벌금에 해당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컸을 때지 괜히 또 자격정지 그거 아니고요입니다. 거긴 행정상 책임으로 가겠죠. 과태료 아니고요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행위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징역 살아라. 자, 그럼 너무 가고가니까 징역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둘을 나란히 보라죠.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는데 동일한 벌금형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벌금계입니다. 자, 금액이 500, 1000 아니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둘을 뭐 합니까? 둘을 나란히 양벌 규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혹하네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관리를 그리고 소홀하지 않았을 때에는 뭐가 없다고요? 이거는 벌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도 벌금을 내야 한다? X 너무 가혹해 여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종업원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얻어맞아도 이건 중요합니다. 뭐는 안 된다고요? 여기는 등록 취소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등록 취소가 될 건데 종업원 때문이었으니까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봐줄게.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상 책임은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금지 행위를 했다. 자, 그 행위가 누구 행위다? 사장님의 행위다. 그리고 양다리 하다 오후 2시만 되면 아예 안 나옵니다. 옆으로 갑니다. 옆집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네. 그럼 이중소송 누가 있네? 사장님 네가 있네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요 행위가 아예 똑같아지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행위가 이렇게 같아지면 우리 사장님이 금쟁이를 한 거니까 등록 취소 그나마 이제 상대적입니다.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나중에 상대적에서 한번 보시고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더 큰일 납니다. 같은 행위니까 이중 소속은 여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등록 취소가 되긴 될 건데 어떻게 된다고요? 2박 3일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등록 취소가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가 될 거니까 문단속을 정말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 취소되면은 3년 동안 영업 못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봐줄 거고,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할 거고, 예외는 분명히 있고, 여기도 예외 없고, 여기도 예외 없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문제가, 자, 뒤에도 이제 한 문제가 역시 나오니까 조금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도, 자, 업무적이 어디냐. 자, 시험 문제과 업무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가로 1번에서 법인이나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적이 어디입니까? 전국. 자, 전국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먼저 서울에서 영업을 해도 어디까지요? 대전이 됐건, 인천이 됐건, 부산이 됐건, 광주가 됐건, 제주도가 됐건, 전국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로 2번에 보시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내용 많은데 시험 문제 자세히 안 내고요. 먼저 불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 아래쪽에 불칙이 있습니다. 불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적이 어디라고요? 시군구가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넓습니다. 어디라고요? 시도.
만약에 서울의 종로구에서 중개업하고 있을 때 서울시까지는 다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로구 외에도 은평구가 됐건 노원구가 됐건 용산구가 됐건 관악구가 됐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천구가 됐건 25개 구까지는 돼요. 대신에 서울을 벗어나서 시도니까 인천이나 그리고 경기도나 부산 같은 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격증은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많이 중요해서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근데 만약에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서 거래정보망을 이용을 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만큼은 전국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거래정보망을 배우실 거니까 인터넷 통신망에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을 때, 가입만 해갖고는 아닙니다. 이용을 하고 있으면 전국이야. 인터넷에 있는 물건은 전국이야. 거기는 크게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빨리 해주면 좋을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한번 알아보시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전국적으로 막 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망에 가입도 안 했는데, 그러면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등록 취소를 해놓으면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업무 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 언제 전국인지, 업무적은 뭔지, 제재가 뭔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고용인의 업무지역 보시가, 고용인의 업무지역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사장님을 따라가겠죠. 억울하게 개업공인중개사 따라가면 전국인데 불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따라가면은 그 소속이 자격증이 있어도 업무적은 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점 들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개사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중개사물, 토지나 건물, 여기는 제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지역만 제한을 했었고요. 자, 대신에 이제 중개사물 지역을, 여기 이제 제한을 하는 쪽은 특수한 법인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한다는 법인들. 자, 거기에 이제 농지만, 조합원만, 어디요? 지역 농협. 그리고 산림조합은 산림만, 다른 거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업자나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로 나온 물건만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만 차이가 있고요. 대신 이제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도 물건은 전부 토지, 건물,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칙에 규정된도 여기는 가능해. 그래서 물건은 다 해. 지역이 좀 적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겸업도 이제 아주 시험 문제 과목 하나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바로 나올 건데, 먼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서 겸업은 어떻게 할 건지. 먼저 회사 법인과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기 이제 7개 다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 이제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말고요. 거기는 그 7개 외에도 다른 업무 회사만 안 다니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부칙에 규정됐다는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거기는 여기도 이제 겸업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경매하고 관련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리 대응, 분양 대응은 가능하겠죠. 뒤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가로 2번 쪽에 이제 우리 법인이 이제 상당히 겸업 제한 상당히 강합니다. 아까 이제 14조 그랬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업은 너무 당연하게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중개업은 할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부터가 이제 겸업. 두 번째부터가 시험 문제 감으로 나온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2번에 꼭 주의하실까요? 먼저 상업용 그랬죠. 이 상업용을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 이렇게 꼭 바꾸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잘 써놓으실까요? 농업용 X, 장사는 상업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공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깜빡하시면 틀려요. 상업용만 가능해요. 그 뒤에 이제 그 건축물 말고 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가능하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임대관리, 여기도 임대업은 X입니다. 임대관리 등 부동산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대행. 그 옆에 관리업 X라고 꼭 해놓으시고, 관리업은 주택관리사가 해요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만 갖고 정말 철저하게 시험을 낼 거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겸업이라 볼 수 있는 부동산의 이용이나 그리고 개발이나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떼보실까요? 이용 상담,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부동산을 왜 그렇게 이용하냐고, 우리 용도 변경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꿔봐라, 주거용을 상가로 바꿔봐라. 뭐가 됩니까? 그게 이용 상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9개 시설군 자산 전문하면서 4글자 따는 거 시험 문제가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개발 상담, 놀리지 말고 개발을 하세요. 자, 그런 상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 그 밖에 이제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가 있는데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어차피 이사 오니까 이사는 도배업체의 소개, 그 소개 대신에 운영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한 문제 나오긴 나올 건데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를요? 영역을 알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알선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가 알선 대신에 제공 X 그리고 영역업도 X. 자, 뭐가 중요하다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장에 가면 그대로 만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이렇게 돼 있는 쪽으로 가보실까요? 그럼 이제 네 번째 겸업. 앞에 하고 똑같네요. 여기도 이제 대통령이 수정하는 주택이나 그리고 상가의 분양 대행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여기도 농업용이나 공업용은 아니고 무슨 대행을요? 분양 대행. 우리 오다가다 모델하우스 많이 보실 겁니다. 막 부인들은 맨날 남편 끌고 가죠. 뭐 남편들은 가기 싫어 죽겠는데 됩니다. 모델하우스 분양 대행. 그 분양 대행 누가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리 대행 첫 번째, 분양 대행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놓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박스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경영기법이나 뭐를요? 경영정보를 뭐 해주고요? 제공을 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부동산의 이용상담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부동산의 상담이었는데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상담 경영기법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프랜차이즈, 통닭집 프랜차이즈, 통닭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파는지 그 노하우를 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막 시설도 다 해주고 권리금 비싸게 받아먹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초보들 중개업을 모를 거니까요. 경영기법 알려주고 보수 내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상담 아까 위에서 보시는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 우리 사장님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같은 상담이라도 내용이 달라요. 경영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저 앞쪽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경영하실 분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경매 저 뒤에서도 한번 배우실 건데 자, 바로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리고 이제 국세징수법 세금 안 내면 공매가 되니까 경매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인수 찾고 소멸 찾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의 알선 이제 강한 거 나왔습니다.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해주고 보수를 받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되는 식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특수법인은 업무 범위가 나오죠. 특수법인은 업무 범위가 금방 보셨던 겸업 6개는 못해요. 중개업 하나는 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될 쪽입니다. 법인도 되는데 그리고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얼마든지 더 훨씬 더 넓게 가능하고요. 우리 법인만 중개업에다가 겸업 6개 가능하죠. 우리 그냥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사는 이 7개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꽃가게, 옷가게, 로또 복권도 팔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다섯 번째 부칙에 규정되는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경매만 하나 깍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능해요. 그럼 총 7개였는데 6개는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부칙도 이제 다른 사업 하고 싶으면 하세요. 개인 사업이야 아무 문제가 없더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여기도 여기 겸업도 한 문제가 이렇게 꼭 나올 정도니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도 겸업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쪽에서도 우리 겸업이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바로 업무 쪽인데, 자, 업무 쪽에서도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겸업이 한 문제감으로 꼭 나와요. 몇 개입니까? 6개 겸업이 한 문제가 나온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업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중개업 말고 다른 업무 중에서 이제 여기는 첫 번째가
관리된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근데 꼭 용도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무슨 용도? 상업용. 상업용인데 꼭 여기다가 농업용, 꼭 문장이 있습니다. 농업용 X개입니다. 무슨 농사 짓는. 그리고 공업용도 X개입니다. 꼭 이런 문장이 나올 거니까. 근데 살짝 잘못 보시면 시험 문장에서 긴장하시니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변명이 아닙니다. 개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요건 상가인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고요. 주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주택만큼은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다 되지. 또 뭐가 안 된다고 하면 X입니다. 다가구가 되건 다세대가 되건 아파트가 되건 다 가능해요. 자, 주택에 뭐를요? 임대관리.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임대업이라고 할 거니까 임대 관리를, 우리말은 좀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임대업이라고 했냐고 합니다. 무슨 임대업을 하냐고 합니다. 임대를 관리해야지. 자, 그 얘기입니다. 임대 관리든 뭐를요? 부동산의 바로 관리 대행을, 부동산의 관리대, 뭐 가장 중요한 문장 여기 쪽입니다. 관리를 대행하는 것, 여기가 이제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다 이제 괜히 또 관리업, 관리업은 이제 주택관리사 하는 게 관리업입니다. 관리 대행, 그러니까 대행 나오면 나와도 괜찮은데 여기는 관리업이라고 하면 X역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관리 대행, 요거는 X, 토지는 물건 자체가 절대 아니다. 시험 문제 다 나온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 두 번째는 부동산 그랬습니다. 부동산에 무슨 상담이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에, 부동산의 이용이나, 자, 그렇게 됩니다. 부동산에 무슨 상담요? 이용이나, 그리고 개발이나, 왜 그렇게 이용하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에 관한 상담을, 우리 상담이 바로 이제 컨설팅이죠. 입니다. 컨설팅 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람 나왔지만요. 이제 부동산 나왔지만 여기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종문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포인트 꼭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만 개입니다.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이지. 시험 문제가 너무 황당하게 나온 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하는 합격도 안 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무슨 무등록 컨설팅을 업체를 만들 거냐고 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사장님. 근데 또 주의하십시오.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다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임원 말고 여기입니다. 교육이나 잘 받으세요. 실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사원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말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장님만 대상으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에 뭐를요? 경영은 누가 할 건데입니다. 경영은 당연히 사장님이 하겠죠. 입니다. 경영기법이나 뭐라고요? 경영기법이나 그리고 경영정보에 바로 정보 제공이 뭐가 됩니까? 컨설팅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컨설팅인데 여기는 프랜차이즈업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우리 용어 많이 들어보니까요. 여기는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컨설팅이고 영어로 해보니까 금방 표가 나네요. 자,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기하고 이제 똑같은데 여기도 이제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보시고 상업용, 여기도 용도가 공업용, 농업용 그러면 X개입니다. 상업용 그리고 건축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장사하는 쪽만 그리고요. 이제 여기다 이제 또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다릅니다. 여기는 분양대행, 여기는 관리대행, 여기는 이제 관리대행인데 여기 뭐라고요? 여기는 분양대행입니다. 분양을 모델하고 있습니다. 몇 동 몇 호, 분양을 대행하는 것 얼마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능해요. 여기도 이제 대행 문장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다 괜히 또 분양업 그러면 X. 내용 다 똑같습니다. 분양업이라고도 X고 토지라고 나와도 토지의 분양대행 그러면 X개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만 대상료입니다. 농업용, 공업용도 역시 대상은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바로 여기 이제 중개의뢰인의 의뢰가 있었을 때 어차피 이사 오잖아요. 여기입니다. 무슨 업체? 이사나 그리고 도배업체. 자, 이사업체는 도배업체 속에 어디 이사 간다고 우리 부동산에 한번 맡겨놓으시면 막 휴대폰에 이사업체가 막 견적 내준다고 난리 부르스가 칠 겁니다. 이사업체 뭐를요? 소개. 그러니까 여기도 소개지 여기다가 자, 시험 문제가 이사업체 운영. 그럼 말이 아주 황당한 소리였죠. 무슨 이사업체를 운영할 거냐고. 차라리 중개업 때려치우고 이삿짐 센터 하세요. 장판집 하세요. 도배집 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여기는 소개만요. 전화번호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를요?
용역을, 자, 서비스를 뭐 할 수 있다고? 용역에 알선만 가능하다. 또 알선 대신에 여기다가 제공 또 그렇게 나옵니다. 하다 별로 말을 다 만져서 내고요. 또 여기도 X입니다. 영역업, 딱 글자가 지금 다 짧으면 다 이상하죠. 관리업, 임대업, 그리고 분양업, 영역업도 X. 서비스를 업으로 할 거냐고. 그러면 법에 지금 하고 이삿짐 나르고 말이 안 되고 알선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개나 알선이나 아주 약하게 기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 마지막에 하나 있죠. 먼저 경매나 무슨 대상?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 위험하죠. 그래서 결국에 뭐 한다고요? 바로 이제 권리분석. 권리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아래로는 소멸하고 이유는 약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어떻게 취득할 건지 일반인들이 법원에 가는 거 겁나서 아예 보통 못 갑니다. 취득에 알선을 해주고 권리 분석했을 때 50만 원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취득의 알선도 가면은 그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요건 약한데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이나 이제 변호사 법무사 안 물어봤습니다. 매수 신청이나 무슨 신청에 드리려 매수 신청, 입찰 신청에 뭐를 대리를 위임장 달라는 겁니다. 대리를 해주고 뭐 받을 수 있다?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최저가에 감정가에 1%, 최저 매각 가격의 1.5%를 보수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비도 받을 수가 있고, 자,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저 뒤쪽에서 이제 또 뭐 말소 기준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보실 거니까요. 자, 저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 자,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운데 벌써 이번 시간에는 몇 개요? 2개가. 2개가 시험 범위에 나란히 나오니까요. 바로 보셨던 이제 바로 고용인 쪽도 한 문제가 나오고, 조목조목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책임의 성격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겸업도 한 문제는 매년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몇 개? 6개. 2개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장은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